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양돈 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저는 타협하지 않는 게 제 두터운 신념 중 하나입니다. 현재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방역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막 들어와서 축산에 대해 공부도 하고 막 일을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최소 20년, 뭐 길게는 3, 40년 정도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불안한 요소를 안고 갈지언정 그 축산업 전체가 흔들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농장주 분들, 저희 조합원 분들께서도 경각심을 조금이나마 같이 갖고 축산업에 임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에서 산척의 에이스팜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모돈 규모는 대략 한 1000두 정도 규모로 사육을 하고 있고, 외부 위탁까지 같이 겸해서 지금 농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에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은 15명 정도가 있고요. 관리를 해주시는 농장장님, 그리고 상무이사님, 부장님 이렇게 3분이 더 계십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하고 계신 줄을 몰랐어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몰라서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시기도 해가지고 약간의 책임감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점이 있다, 저러한 장점이 있다 말씀해 주신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먹거리, 그리고 아버지가 여태까지 쌓아온 그 세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이제 수익, 그렇게 해서 제가 좀 호기심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습니다. 요즘 최대 화두이기도 한 ASF 사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방역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생산 관리나 뭐 직원 관리, 뭐 성적, 수익,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기는 한데, 결국에는 질병이 들어오고 방역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게 다 무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좀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루틴적인 질병 관리는 뭐? 저희가 2018년도에 그 농장을 인수를 했고, 개보수를 해서 직접적으로 운영이 시작된 거는 2020년도 최근에 리모델링이 된 농장이다 보니까 방역에 아무래도 처음부터 좀 신경을 쓰고 동선 관리를 하거나 직원들한테 체계적인 교육을 좀 시키거나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시설을 준비를 할 때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시설만 돼 있고 직원들이 제대로 그 체계 안에 녹아들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끔 시설 설비를 해야겠다. 예를 들면 전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출입하는 그 입구 자체를 아예 소독실 같이 만들어 놨어요. 멀리 뛰기 막 2m씩 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걸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 발판을 밟을 수밖에 없게끔 빈틈없이 그 통로 자체를 아예 소독시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대한 그 모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방역적인 부분을 체계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종돈 판매를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최초부터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 혹은 외부인들의 샤워시설이 없었다 보니까 출입 통제가 잘 안 됐었고요. 그리고 외부에 울타리가 없다 보니 이제 동네 분들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료차든 공사차든 아니면 뭐 출하차든 간에 농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나서 계속 PRRS, 뭐 더불어서 이제 좀 크고 작은 질병들 여러 가지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고생을 좀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체계화된 질병 관리를 어떻게 보면 잘 못한 거죠. 여러 가지 좀 사안을 고려를 해보니까 PRRS가 들어온 경로가 아무래도 차량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농장에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그 인류형으로 전면 개편하는 거를 좀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첫 번째 목표는 종돈 판매였고요. 그리고 종돈 판매를 위해서 왜 꼭 1유형으로 해야 되냐. 저희가 사실 20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PRRS 질병을 계속 상주시켜가지고 질병이 들어왔을 때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생산성 차이 그리고 수익성 차이는
아마 대부분의 조합원들 혹은 농가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저희가 시설 투자 혹은 방역 체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관리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예외사항으로는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우리 농장은 애초에 음성 농장이다. 모든 질병에 대해 음성인 농장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농장 한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출하대 공사를 좀 했는데 외부 차량 혹은 외부 인원이 저희 내부 직원들이랑 접촉 자체를 못하게끔 그렇게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출하대가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곳은 그냥 말 그대로 유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유도로만 뚫어 놓고 출하대를 아예 밖으로 빼놨는데 섹션을 2개로 나눠 놨어요. 최대한 그쵸. 접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출하대를 좀 넉넉하게 섹션을 구분해 놓은 것만큼 큼지막하게 좀 지어 넣으면 기사님들이랑 그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출하를 하지 않더라도 요거는 이제 제가 착안한 방식은 아니고 이제 아버지께서 출하 기사님도 저희 직원처럼 좀 같이 잘 대해주자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건데 SNS로 통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독 필증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SNS를 통해서 올려가지고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 소통을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차량이 못 들어오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료 차량이 내부에 안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료 차량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좀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 라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외부 울타리 밖에 그쪽에 그 사료 차량이 사료를 실어다 놓으면 저희가 그냥 기계적으로 작동을 시켜가지고 내부로 사료를 올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접촉이 되거든요. 접촉도 되고 그리고 유사시에 저희가 농장을 24시간 못 있다 보니까 사료기사 차 운행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지대 사료라던가 아니면 첨가제 같은 거를 직접 부어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저는 좀 다 막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기숙사 공사를 또 했어요. 그래서 기숙사 공사를 하고 외부인들이 농장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도 좀 번거롭지만 샤워 시설을 다 거쳐서 소독을 거쳐서 내부로 진입을 하게끔 공사를 전면 다시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질병의 고리를 끊는 것, 그러니까 차단 방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료 차량을 운행하던 그 소위 기사님을 농장 내부 업무로 이제 업무 전환을 시키면 그럼 결국은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때우면 되지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근데 농장장님이 24시간 365일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24시간 365일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질병이라는 게 사실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뭐든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있고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저도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 게 이미 이 유형으로 혹은 그보다 체계화되지 않은 농장에서도 인력을 충당해서 충분히 질병의 고리를 끊으시는 분 그리고 음성화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면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인력이 무한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 지금 현재 계시는 농장장님도 바뀌실 거고 그리고 농장 주도 2세대, 3세대로 넘어갈 건데 인력으로 충당을 하던 그 시절에 인력이 사라지게 되면 시스템이 없지 않는 이상은 질병을 막을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방역은 저는 무조건 뚫린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지만 2유형에서 1유형으로 바꾸고 또는 조금 더 진화된 진보된 또 다른 방역 체계가 나온다면 보다 체계화된 시스템을 설비를 해서 초보자가 오든 새로운 인력이 오든 그 시스템 안에 녹아들기만 하면 농장의 질병의 고리를 충분히 끊을 수 있는 그런 시설화를 하는 게 조금 더 현대적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땐 조금 더 맞지 않은 방식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타협하지 않는 게 제 두터운 신념 중 하나입니다. 타협을 하는 순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방역 체계는 무너지고 뚫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농장의 생산성은 어떨까요? 차량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동선을 짜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또 출하대까지의 그 이제 이동 경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전면 개편하면서 보다 좀 효율적인 업무 동선을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돼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밀도 높은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성적 관련해서도 좋아질 테고 생산성도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저희가 뭐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법한 부분이라 전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농가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그 모든 농가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형태로 자리를 좀 마련해보고 교육을 실시를 하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단 교육뿐만이 아니라 농가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하기 좀 힘든 공동구매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괜찮은 업체를 선정한다던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에서 좀 직접적으로 움직여주면 훨씬 더 전문성 있는 그 업체와 저희가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분들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10중 8구 패배할 거라고 보거든요. 업체를 조금 더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문제를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절대로 적은 금액이 들어가지가 않고요. 농장 규모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이 다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농장주분들이 100이면 100다 수익을 아주 크게 내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견적을 받고 고려를 하다 보니 비용적인 부분에서 자꾸 걸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수천만 원 규모가 아니라 수억의 규모로 올라가기 때문에 농장주분들은 이거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저희가 결과적으로 돈을 다 소비를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는 PRRS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봤고요. 여차 싶은 상황을 한번 겪어보시면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텐데,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방역 체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억 원이 든다. 근데 저희가 손실을 생각해 봤을 때 아주 단순한 질병이 들어오더라도 수억 원의 피해를 입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 보다 조금 더 이제 8대 방역 시설 혹은 뭐 8대 방역이 아니더라도 방역 체계를 일궈 나가는데 그 투자를 하는 거에 좀 어느 정도 좀 허들을 좀 넘기에는 조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농장이 운영이 됐더라면 그 정도의 피해, 그 정도 기간에 그 고난을 겪지 않았어도 오히려 더 좋은 농장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으로 자꾸 그 농가들한테 전가를 하기보다는 농장주들의 얘기를 좀 들어서 농장별로 솔루션을 다르게 주더라도 무조건 방역을 하는 쪽으로 정부 지원 혹은 뭐 조합 지원이 있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소속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단일 농가로서 그 농장을 운영을 했으면 굉장히 무료했을 것 같고, 한돈을 키우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사실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도드람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도드람에서 일을 하지는 않지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소속감이나 단체감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드람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료를 어쨌든 도드람에서도 제공을 또 해주다 보니까 수익적인 부분에서까지도 이득을 보고 있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뭐 조합원 분들 혹은 직원분들 전부 다 이번 ASF 사태 때문에 고생을 해주신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계속 뭐 질병을 견뎌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2010년도에도 큰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못지않은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질병 때문에 찾아왔었는데 그 산을 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싸워서 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처럼 체계화된 농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방역을 하게 되면 농가 하나하나의 뭐 수익뿐만 아니라 양돈 전체가 조금 부흥할 수 있는, 대한민국 축산업이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같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병 없는 청정농장, 음성화가 된 농장으로 좀 롱런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성적이나 농장 관리 그런 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세로서의 관점인 것 같은데요. 본인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목표가 같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농장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세대로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오셨는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겪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신 게 분명한 사실이고,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더 많이 배웠고 더 좋은 학교를 나왔고 뭐 시대가 더 좋았고 그런 거는 앞으로의 저희가 이루어나갈 때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 저희 아버지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부분이랑은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들의 장점을 배제시켜 놓고 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또 인정을 해주고 아버지랑 같은 방향을 좀 바라보고 그 농장 운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조차도 좀 방심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방역이 뚫리거든요. 정말 이거는 모두가 겪는 일일 텐데, 피해가 적더라도 그 생산 사이클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의 당장의 피해가 조금이라고 한들 이후대에, 그리고 올해의 농사가 아닌 내년 농사까지도 피해가 가다 보니까 분명히 아무리 작은 피해라 하더라도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고 체계화고 인력이고 다 준비가 돼 있어도 저희가 잘 돼 있으니까 뭐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저희 방역은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질병은 없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방역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이 없을 경우와 있을 경우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없음과 있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